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인텔과 샌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에 지금 거센 상승세는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익 급증을 위해서 투자들은 CPU, GPU 및 메모리칩 회사들의 주식에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텔하고 샌디스크 이런 주식은 고점인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기업들은 인공지능의 컴퓨팅 파워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 6주 동안에 시총이 3조 8천억 달러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인텔 주가는 올해 들어서 239% 상승, 샌디스크 주가 역시도 반도체 제조업들의 호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558%나 급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강력한 수익의 성장에 힘입어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닷컴 버블 시대와 유사점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어떻게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인텔을 거의 망한 기업으로 여겼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가는 급등해서 2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그 기록을 뛰어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한국 증시 역시도 거의 2배로 올랐다는 겁니다. S&P 500에 포함된 반도체 기업들 역시 시총이 지난 6주 동안에만 3조 8천억 달러가 증가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급증세는 결론 AI 기업들의 컴퓨팅 파워에 대한 끝없는 수요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수요는 메모리칩, 인텔의 GPU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반도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업들은 최근에 엄청난 수익을 발표했고 내년도에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은 샌디스크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 마이크론, 그다음 인텔, 그다음에 아이쉘스, 세미컨덕터 있죠, ETF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버블 아니냐, 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투자자들이 대금 올리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 닷컴의 버블 시대에서 거품이 결국 터지고 많은 주식이 회복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64세의 은퇴된 변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 10년 넘게 브로드컴, 그 다음에 TSMC에 투자해왔는데 덕분에 지난 몇 년간의 포트폴리오에서 S&P 500의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0년도에 이르자 이러한 수익 자체가 다소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 경찰이 파티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30분 전쯤이 파티가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수년간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생성형 AI 모델 학습, 구동의 필수적인 GPU와 같은 특수칩의 제조업체에 집중되었다. 결론 엔비디아에 집중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통적인 CPU는 뒷전으로 물려놨는데 새해를 맞아서 엔트로픽의 최신 AI 모델이 에이전트 기능을 앞세워서 고객들을 놀라게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결론 엔트로픽 때문에 지금 CPU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I 기업들의 요구사항 자체가 진화됨에 따라서 기존 CPU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데, 또한 AI 에이전트는 24시간 내내 가동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 모든 종류의 칩 공급의 부족 현상이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즉 말해서 공급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술 기업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반도체, 컴퓨팅 장비들을 사들이면서 마치 땅 투기하듯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지금 제조업체들에서 막대한 수익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계속 캐펙스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캐펙스가 증가가 안 되면은 이런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캐펙스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 이제 장점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눈부신 1분기 실적, 그다음 더욱 인상적인 전망, 자, 그게 다른 것인데, 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수익성이 닷컴 버블 당시의 수혜 기업들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지금은 다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요 모습이라는 거죠. 레일로이드 한 63%가 이 정도로 일단 올라가 있을 때, 자,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40%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AI라든지 빅10 이것들 있죠. 저 S&P 지수가, 그런 것들이 거의 옛날에 있었던 것들, 니프티 피프티라든지 테크텔레콤하고 비슷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빅텍이 한 요 정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20%가 더. 자, 그 이유는 저거 자체는 실적을 동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다음 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메모리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2023년도에 15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이번 회계연도에는 1,07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2023년도에 메모리 가격이 낮았던 탓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현재 분석가들은 마이크론의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마이크론 주가는 770% 급등해서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로 본다면은 오히려 저평가된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팩세스에 따르면 마이크론 주가는 향후 12개월에 EPS 자체가 P 레이쇼가 8.9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23배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델리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역시도 지금 현재 특이한 점은 수익 성장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많이 거래된 상위 10개 종목엔 거의 모두 다가 반도체 제조업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인수하는 기술 기업 그리고 반도체에 집중하는 상장지수 펀드인 좀 싹쓸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건 3배짜리죠. 반도체의 3배짜리. 자, 그런 것들. 근데 지난 1년 동안 약 1200%의 상승력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열광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인터랙티브 브로커 역시도 AI는 시장 더 나아가서 경제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반자동 화폐는 연재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고 역대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일부 분석가들은 닷컴 시대와 비슷한 유사성이 너무 뚜렷해서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0년도 3월 10일 이후에 6주간의 최고 시적을 기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만 보게 되면 차트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고평가된 거 아니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실적이 또 따라붙고 있으니까 다르게 봐야 된다. 자,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죠. 자, 또한 반도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가 몇 달 아니면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자, 이러한 상승이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낮지만은 투자자들은 과거에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불황 주기를 경계하고 있다. 뭐 주기라는데 이제 주기가 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주가 상승률을 더 높이지 못한 이유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만은 주가는 매일 상승하고 있죠. 자, 인텔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애플과 반도체 제조의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발표한 후에 14% 상승했고, 마이크론도 15.5%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이례적인 움직임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욱더 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한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보유 칩의 일부를 줄여야 할지 그리고 언제 줄일지 고민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당분간은 보유량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시절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에 다를 거야 그런 말이다. 그래서 시장이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반도체 지수가 날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결론은 일단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있죠. 캐펙스 자체를 계속해서 늘린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것이 일단 아무래도 반도체가 날아가는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쪽에서 다 사주니까. 자, 그걸 한번 보게 되면 2010년도 있죠. 그때 현재가 한 8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에 아무래도 전에 일단은 추정치는 951이었는데 현재 추정치를 본다면은 1116으로서 더 뛰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캐펙스에 목숨을 걸면서 사활을 걸면서 갖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 싹쓸이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캐펙스에 되고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반도체도 줄어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샌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있는 것은 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9.85배수입니다. 근데 3년치를 봤을 때는 3년치가 16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2배 정도 일단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119배수 정도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모습 속에서 3년 평균이 한 60배수 정도 됐으니까 한 2배 정도는 도리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저평가, 하나는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인텔이 이익은 안 따라주는데, 자, 그런 것들의 기대치가 좀 많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다가 지금 이제 40%가 일단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당히 많이 빨리 올라가고 있죠. 2027년도 걸 보게 되면은 41%인데 1.53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EPS가. 자, 이때 81배 정도 받고 있죠. 자, 이것도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28년도 거 이런 걸 땡겨 와가지고 지금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56배수 정도 받고 있으니까 3년 평균이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 땡겨가서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 115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섹터 평균은 24배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5년 평균이 55배수, 55.32배수니까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패그 배수를 본다면 1.63이니까 아직까지도 조금은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55.32배수가 적당한 배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1.53에다가 55.32 정도 하게 되면은 요가 자체는 상당히 좀 적게 나오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후반 거 있죠. 2.2. 자, 그걸 가지고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죠. 2.2에다가 55.3. 자, 요 정도를 일단 갖고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주식이 되지 않겠는 그래서 120불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도 거를 땡겨와 가지고 지금 갖고 가는 그런 찰나에 있다. 그래서 인텔은 조금 들어가기가 조금 겁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계속해서 갈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꺾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샌디스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가 일단 막판 그렇게 불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1년이나 6개월 전 앞에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17년도 6월달 많이 간다면은 자, 그런 게 한번 볼 수 있겠고, 자, 그렇지 않으면 2016년도 말까지는 달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 요때까지를 아무래도 마지노선을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아무래도 EPS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모습 속에서 배수를 본다면 9.23 배수를 받고 있는데, 자, 일단 얼마만큼 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는데, 자, P 계수를 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 24배수 정도 받고 있고, 섹터 평균도 24배수니까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죠. 자, 그런데 패그 배수를 보시게 되면 0.09입니다. 상당히 일단 올라갈 폭이 많죠. 자, 그만큼 일단 성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멀티플을 더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4배수 정도를 우리가 섹터 평균으로 준다. 자, 그렇게 아주 강하게 준다. 이렇게 했을 땐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현재 모습 속에 2027년도가 169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뭐 20배수다 이러면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지금 2,500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준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169죠. 169.26에다가 20배수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3,30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뭐 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모습에서 지금 이제 10배수 이상은 충분히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9.26이니까 169.26. 자, 거기서 지금 현재 169.26이죠. 169.26이니까 여기서 한 10배수 아니면은 지금 모습에서 한 12배수 정도 준다. 그렇게 했을 때도 2,000원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달리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좀 눌린다면 아직까지 매수 관점이 있고, 없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기다리셔.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되, 자, 파티가 끝나는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킹하셔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